왜 글로벌 기업들은 이 프리세일즈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었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내용은 요 프리세일즈 마인드라는 책, 그리고 마인드셋, 그리고 요즘 핫하죠. 듀얼 브레인이라는 요 책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프리세일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정 역할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인드셋 정말 좋은 책이고요. 지금 AI를 활용하면서 듀얼 브레인을 안 보신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이 책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펙트라 권장 도서입니다. 네,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프리세일즈가 뭐야? 프리세일즈의 이 등장은 첨단 기술 기업이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왜냐하면 첨단 기술 기업의 특징은 제품은 있지만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노하우와 모방할 수 없는 기술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역의 일은 영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첨단 기술 기업으로 갈수록 영업이라는 이름은 지워집니다. 그 대신 프리세일즈, 비즈니스 아키텍트, 어카운트 의미는 비슷해요. 이런 용어로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즉 프리세일즈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슈퍼맨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프리세일즈와 조금은 다른 결의 이야기를 제가 드릴 겁니다. 자, 보시죠. 자, 프리세일즈 한번 나눠볼게요. 세일즈의 앞에 프리, 사전적인 의미로는 미리, 이전. 제가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세일즈가 진행되기 전에 앞단에서 미리 해야 될 일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냐 보면, 자, 먼저 고객 니즈를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과거의 컨설턴트와 같은 사람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겠죠. 그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소개를 또 하고 제품을 개발하겠죠. 그 제품을 위해 기획하고 설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괜찮은 시장인지도 검토를 할 거예요. 근데 뭔가 흐름이 좀 이상해요. 자, 다음 장. 자, 프리세일즈. 똑같은 이야기인데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프리하고 세일즈를 나누지 않고 프리세일즈의 고유적인 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리세일즈는 먼저 시장을 확인해요. 1번입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요. 그리고 그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기획과 그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죠. 그 설계에 따라 제품이 개발될 거고요. 그리고 그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고객을 컨설팅하고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서 프리세일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올라운드 플레이. 프리세일즈는 시장에도 관여를 하고요. 기획, 설계에도 관여를 하고 제품 개발도 리딩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가서 고객한테 너 이런 거 원했지? 컨설팅을 하고 고객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거죠. 이게 진짜 프리세일즈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 요거 보여드릴 텐데, 자, 그럼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프리세일즈를 어떻게 부를까? 제가 프리세일즈는 역할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고유 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놀랄 거예요. 자, 아마존의 레드햇은 솔루션 아키텍트, 솔루션에 A부터 Z까지 다 관여하는 사람이라. 자, 구글은 커스텀 엔지니어. 조금은 커스텀 고객 쪽에 가까운 그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니컬 솔루션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려요. 그리고 어카운트 테크니컬 스트레티지. 전략적인 면도 굉장히 많은 관여도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오라클 클라우드 아키텍트. 비슷해요.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여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가장 많이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 가장 많이 있는 장소잖아요. 자, 또 IBM 어카운트 테크니컬 리더. 역량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하는 활동입니다. 자, 솔루션 엔지니어. 정말 많이 듣고 계신 명칭 아닌가요? 자, 세일즈 엔지니어.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프리세일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직결되는 일이 바로 프리세일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첨단 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불려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내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네. 자, 프리세일즈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프리세일즈 마인드 그럼 나한테 왜 필요해? 왜 필요할까? 자,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개발자들의 시선과 그들의 통찰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드 클래스 개발자들은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을 빼고 개발을 먼저 논하지 않아요. 이들은 먼저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시장을 리딩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 이후에 개발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의 포커스를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스펙트라의 그로스 프레임워크가 레벨 7까지 있죠. 아마 레벨 7은 AI에 대한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그로스 프레임을 만드신 진태님이 여기 계시긴 한데 자, 그로스 프레임워크에 레벨 8이 생긴다면 저는 글로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스펙트라에는 레벨 8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 이 프리세일즈 마인드가 왜 나한테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내가 스펙트라의 에이스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들어봐 주세요. 내가 스펙트라의 얼굴이다. 예. 오늘 정말 태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니면 내가 이 영역에서는 내가 정말 우리 회사의 최고다.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까지. 어, 없으신가요? 네, 진태님 그럼 스펙트라의 에이스는 저인 걸로. 네, 스펙트라의 얼굴은 저입니다. 네. 자, 이 프리세일즈 누가 하냐? 누가 하는 건가? 제가 미리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회사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가 하는 겁니다. 프리세일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영역에 관련돼 있고 그 모든 영역에 관련된 노하우를 고객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또 모든 영역에 관여하려면 멀티롤이 가능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프리세일즈라는 개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되게 익숙한 얼굴들이 있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샘 알트먼. 이들이 뭐가 부족해서 제품 발표회 때 나와가지고 그렇게 제품 발표할까요? 아니면 수많은 매스컴에 등장해서 왜 자기 제품을 자랑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일단 이들은 여기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CEO용 프리세일즈들이에요. 자기가 제품을 가장 잘 알고 시장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프리세일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벤 카바나스. 여러분 혹시 AWS 세미나 가면 이 사람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사진이 좀 작아서 이 사람이 아태 지역 테크 디렉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늘 AWS 세미나 가보면 키가 한 2m 정도 되고 굉장히 멋있게 영화 배우처럼 생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늘 감탄했는데 늘 그 다음에는 꼭 한국 좀 키가 좀 적으신 분이 올라와가지고 의문의 일패를 무조건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AWS 테크 리더가 여기 와서 뭐 할까요? 이분은 전형적인 업무 전문이요. 그런 프리세일즈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조앤장. 혹시 아시는 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응 안 하시니까. 오픈 AI의 프로덕트 매니저잖아요. 한국계예요. 그래서 지난번 방문할 때도 한국에 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이 사람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오픈 AI 시작 전부터
끊임없이 프리세일즈를 하고 있었어요. 많이 그 오픈AI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화두를 던졌던 사람이죠. 민지님 계신가요? 성빈님? 아, 예, 예. 제가 이분들이 계셨으면 당신들에게 정말 세계적인 프로덕트 매니저를 기대한다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 늘 없어요. 네. 네. 자,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테크니션이지만 시장과 고객을 기가 막히게 읽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네,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네, 제품과 시장에 그리고 모두 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창업은 시장을 읽어내는 능력이 없다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자, 퀴즈 한번 내고 갈까요? 상품이 없어요, 근데. 상품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상품을 안 줘서 퀴즈 생략할까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다들 알고 계시죠? 이들의 공통점은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다 한 번씩 소개됐던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코딩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이 만들어진 계기나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중에, 이 중에 실제로는 코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왜 이렇게 다들 잘 알고 계시네? 네. 스티브 잡스는 손을 안 드셔가지고 어떡하죠? 네. 다음에 저랑 커피 한 잔. 네. 이 스티브 잡스의 능력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는 개발을 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하시죠? 이분은 UI UX적인 면과 그리고 개발자들과 소통하는 소통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개발자한테 만들어내도록 하는 데는 굉장히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 최고의 프리세일즈죠, 저분은. 자, 이제 본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프리세일즈 마인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자, 프리세일즈 마인드로 우리가 전환 트랜스포메이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한번 볼게요. 음. 자, 먼저 여러분 프리세일즈를 특정한 누군가가 하는 그런 역할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프리세일즈는 그로스 테크 트리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성장할 때 내가 개발자로서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더 다른 영역으로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그로스 테크 트리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 에이스, 시장을 알아야 되고 기업의 에이스가 해야 되고 슈퍼맨 같은 역할들을 프리세일즈가 감당하고 있는데 올라운드 플레이어. 내가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성장 테크트리로 바라보셔야 된다. 자, 그렇게 되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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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정민님이 너무 방해해서 스크립트 숙지가 잘 안 돼요. 네. 자,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인드셋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아까 마인드셋이라는 그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즉 개발과 시장의 연결을 위해서는 바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인드셋으로 전환이 돼 주셔야 되는데요. 자, 개발자로서 개발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본질에 충실하는 건 그건 디폴트입니다. 그런데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빨리 내가 개발자라면 개발자 레벨의 정점을 빨리 찍고 어나더 레벨로 점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프리세일즈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전환이 돼 줘야 돼요. 즉 개발에만 국한된 마인드가 솔루션 전 영역에 관여하는 마인드로 변화가 돼요. 한번 볼게요. 고정 마인드셋의 개념 뭘까요? 일단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힘들어하고 활용을 잘 못해요. 아마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변화에 좌절하고 도전을 좀 회피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능력의 부족으로만 생각하죠. 노력을 또한 그러다 보니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쉬움은 굉장히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바로 포기해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장되는 마인드셋이. 자, 성장 마인드셋의 특징은 뭐든 잘 배우고 잘 활용해요. 제가 스펙트라에서 몇 분은 이 마인드셋이 있음을 봤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도전을 즐겨요. 능력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패를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노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조금씩 더 어려운 것을 해보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개발과 시장이 연결되기 시작한다. 자, 우리가 시장으로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하는, 자, 개발만 잘하면 된다 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제품이 활용되는 시장도 잘 알아야 된다. 내가 그 시장을 점유할 거야. 내가 그 시장을 리딩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전환돼 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영역에서 구한돼서 내가 베스트를 찍어 좋아요. 그건 디폴트예요. 정말 그거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은 한 단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 어나더 레벨로 전환이 돼줘야 된다. 요즘 정말 AI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전 여기서도 한번 변화에 대한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듀얼 브레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굉장히 아직까지 AI를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즉 싱글 코어적인 개념. AI를 일단 내가 만약에 개발자라고 한정하겠습니다. AI를 코딩에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그러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 AI를 나의 보조자로 쓰다 보니까 AI 활용에 대한 인사이트가 안 나와요. 이건 그냥 옛날 구글링 했던 것에 조금 편해지는 것, 그보다 조금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는 인사이트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환해야 돼요? 듀얼 브레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듀얼 코. AI를 제2의 뇌처럼 활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AI를 이질적인 관점, 타영역의 인사이트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 분야의 AI를 활용해야 내 스스로에게 혁신, 정말 극한의 혁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를 보조 수단이 아니라 AI를 가지고 놀기 시작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AI를 나는 개발자이지만 내가 만든 제품이 어떻게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지를 미리 AI를 통해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 니즈를 파악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아이디어로 발굴하는 등 전혀 다른 분야에도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뇌는 이미 개발자 마인드셋으로 있어요. 그렇다면 AI는 제2의 지능이라면 이걸 전혀 다른 영역으로 나의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구조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듀얼 브레인으로 AI를 활용할 때 여러분이 세계적인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AI의 물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가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주장했다. 저희들은 AI를 주로 반복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했죠. 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색다름과 독창성을 자주 혼동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념에 기초한다. 혁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있어 재조합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획기적인 발견은 거리가 멀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을 연결할 때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 한 모금 하고 갈게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요?
저는 만약 듀얼 브레인에서 한 페이지를 뽑으라면 저는 이 페이지를 뽑고 싶어요. 자, 듀얼 브레인을 넘어 AI 활용을 통한 프리세일즈라는 개념은 뭐냐면 AI를 자신이 잘하는 영역에 보조도구로 쓰지 마시고요. AI를 지금까지 자신이 바라보지 못했던 영역을 탐구하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찾으셔야죠. 자, 지금 듀얼 브레인에서 듀얼 코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듀얼 코어를 넘어서 4코어, 8코어, 16코어로 확장하는 활용법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이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지인 회사를 갔어요. 그 지인은 게임 회사에 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게임 개발자로서 주변의 평가가 거의 탑티어급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외국인 개발자가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개발을 하시면서 그분이 그 대표인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발자는 혼자서 한 3, 진태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태님 듣고 잊어주셔야 됩니다. 네, 혼자서 30명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반응, 에이 무슨 그게 AI를 활용한다고 그게 어떻게 30명적인 개발자의 저기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 라고 제가 답변을 했죠. 그런데 진짜 자기도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프로그램을 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퍼포먼스가 뛰어난 개발자를 보는 순간 자기는 더 이상 여기서 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어떻게 그분은 AI를 활용해서 30명의 퍼포먼스를 내? 했더니 그분은 메인 스트럭처는 자기가 하지만 거기와 관련된 모든 파생되는 모듈을 하고 모든 라이브러리 싹 다 AI를 여러 개를 써서 돌리십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뚝딱 모듈 하나가 뚝딱 나온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개념을 실행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일리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만들 하나의 모듈을 위해서 AI를 지원하는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뭐든 먼저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가적인 걸 여러 AI를 동원해서 또는 개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대요. 자, 이거 디테일한 부분은 뭐 질문이 온다면 제가 직접 그분을 한번 만나게 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자, AI를 이제는 멀티코어로 활용하는 그런 프리세일즈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개발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적인 압박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AI를 단순한 보조 수단으로만 쓰시기보다는 전혀 다른 영역을 통해서 나한테 인사이트를 주게 만들고 또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만들어졌다면 그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법의 AI 활용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듯이 AI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AI를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 생산력은 분명히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경쟁력도 높아지셨나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분명히 AI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이미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기대하는 회사의 기대치 수준은 여러분의 생산성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차라리 AI를 안 쓸 때는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개발자라고 생각이 됐던 그런 분들도 이제는 회사가 바라보는 아니면 시장이 바라보는 여러분에 대한 개발자에 대한 기대치가 확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는 퍼포먼스를 그 기대치로 맞출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만약 여기서 한 분이 정민님, 음, 만약에 정민님 혼자 AI를 쓰고 계셨어요. 그러면 정민님에게는 생산성도 높아지고 경쟁력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두가 AI를 지금 활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산성이 높아진 건 맞는데 여러분의 경쟁력까지 같이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AI를 보조 수단으로 쓰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로 듀얼코어, 4코어, 8코어, 16코어, 32코어 나 혼자서 32개의 브레인이 장착된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 요 부분을 좀 사실은 살짝 이 주제에서 벗어나면서 좀 어거지로 넣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근데 이건 꼭 한번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 개발자가 프리세일즈 영역까지 점점점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꼭 AI 사용법에 좀 변화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넣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프리세일즈 마인드로 트랜스포메이션 됐을 때 그럼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음, 예. 먼저 개발자에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확 열리게 되면 개발자 스스로가 자기 개발의 철학과 인사이트를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시장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인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철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개발 파워가 여러분한테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if 조건절 하나에도 시장을 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철학과 가치관이 담기게 되실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중요한 타이밍이 안 되네요.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이 그 if 조건절 하나에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철학, 가치관을 담아내기 시작하면 정말 세계적인 완성도의 제품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자가 내 스스로 내 가치관과 내 철학을 허물어뜨리면서 제품을 만들지 않거든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얘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또 사용하고 있는 else 조건전 하나에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담게 되면 여러분 정말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 고객이 열광하는 그런 제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갈라버리니까. 이런 통찰력들은 시장을 가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내 조건문에 들어가 있다면 정말 고객이 열광하는, 정말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꼭 이게 애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왜 우리 릴리즈 할 때 꼭 우리는 내부에서 슈가 세레머니 해야 돼요? 우리 릴리즈가 할 때 우리 고객이 내가 가장 먼저 그 제품, 그 버전 적용하고 싶어 정말 쫓아오는, 매달리는 그런 시대, 그런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며 오늘 프리세일즈 마인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